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저제어와 PWM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드에서 LED와 같은 시각적 피드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청각적 피드백이죠. 장비의 부팅 신호, 그리고 경고 알람 등 버저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왜 우리가 PWM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강의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보드의 구성도에서 버저 부분입니다. 이전 크리스탈과 오실레이터에서 배운 피에조 효과를 활용한 피에조 버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발음할 경우 버저가 맞는데 일본의 영향으로 부저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버저의 형태는 다리가 있는 스루홀 타입과 와이어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 표면 실장이 가능한 형태, 그리고 케이스가 없이 이런 진동판만 있는 형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선택지는 능동형과 수동형 제품입니다. 능동형은 부품 내부에 발진이 가능한 발진 회로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만 주면 바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주파수의 소리만 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겠죠? 수동형의 경우는 외부에서 직접 회로를 꾸며주어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형 부저는 전압을 준다고 바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음의 주파수를 내려면 버저에 그에 맞는 주파수로 신호를 줘야 되겠죠. 버저 내부의 구동 소자에 따라서는 자기식과 피에조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식은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석의 특성을 띠게 해서 내부의 금속판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떨림으로 소리를 냅니다. 피에조는 앞서 배운 압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전압을 가해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세라믹 판의 떨림으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죠. 우리가 사용할 버저는 이 수동형 피에조 버저입니다. 수동형 버저의 경우 외부에서 회로를 꾸며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로란 게 실제 회로일 수도 있지만 내부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려면 전압을 인가했다가 인가하지 않았다가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에조 소자는 커패시터와 성질이 비슷해서 AC 성분이 있어야 떨리거든요. 우리가 GPIO와 디지털 클럭에서 배운 ON과 OFF를 지속적으로 버저에 넣어줘야 동작을 하는데 단순히 하이와 로우가 아닌 더 빠르게 그리고 주파수를 보다 쉽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PWM입니다. PWM은 Pulse Width Modulation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펄스 폭 변조라고 부릅니다. 원래 PWM을 설명하기 위해 LED의 밝기 조절 등을 통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버저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 우선 버저랑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버저의 주파수 대비 음압, 즉 소리의 크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가장 이 음압이 큰 부분이 이쪽인데 여기 부분이 보시면 2kHz 부분이겠죠. 소자에 2kHz의 주파수를 주었을 경우 가장 큰 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핵심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3개의 파형이 있습니다. 이 3개의 파형은 주기가 동일합니다, 모두. 그렇지만 한 주기의 안에서 하이 신호를 유지하는 시간의 비율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거는 제일 짧은 25%, 이 주기가 100%라고 했을 때 25% 정도, 얘는 50%, 75%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기 동안 하이 신호를 유지하는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듀티 사이클 혹은 듀티 비, 듀티 레이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 같은 맥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기가 길고 한 주기 내에 듀티 사이클, 즉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것을 PWM 제어라고 합니다. PF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3개의 파형을 비교해 보면 펄스 폭은 같지만, 즉 하이의 펄스 폭은 같지만 로우 신호의 유지 시간의 변화로서 주기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파수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보면 다르지만 대부분 큰 범주 내에서 이 둘을 PWM이라는 용어로 묶어서 부릅니다. 좀 전에 버저에서 2kHz를 주는 것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클럭 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파수라는 것은 주기분의 1입니다. 주기의 역수죠. 그럼 주파수 2kHz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기가 0.5ms인 파형이 됩니다. 이 주기의 시간이 0.5ms입니다. 버저는 듀티비를 50%로 맞춰야 같은 시간 동안 진동판을 수축했다가
풀어졌다 하면서 최대의 소리 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소리의 높낮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PWM 제어로 많이 쓰는 것이 LED 밝기 제어가 있는데, LED 밝기 제어 같은 경우엔 DTB를 올리거나 낮추면서 LED가 켜지는 시간, 즉 하이인 신호 혹은 로우인 신호의 시간을 조절해 밝기를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LED는 엄청 빠르게 깜빡이는데 우리 눈에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주파수로 계속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계속 켜져 있는데 밝기만 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우리 MCU에는 타이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이 타이머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에 펌웨어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알람 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어떤 동작을 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 중에는 PWM을 출력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죠. 펌웨어에서는 설정만 해놓으면 타이머가 하드웨어적으로 시간을 세면서 PWM과 같이 빠른 주파수의 파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 그림을 통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이렇게 8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세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MCU에 CCR이라는 무언가를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해 놓은 게 4, 8 뭐 이런 거에 따라서 OCX, REF라고 하는 이 핀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핀을 통해서 출력되는 최종 신호는 이것보다 더 뒤에 단계가 더 있지만 이걸 통해서 타이머와 PWM에 대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는 이 위에 ARR이라는 것을 통해서 8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R은 4라고 되면 4, 이 네 번째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이 넘어가서 0으로 리셋되면 다시 신호가 바뀌고요. 그리고 CCR이 8이면 8번째에서 바뀌죠. DTB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CR을 통해서 듀티 비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ARR을 8인데 16이나 이렇게 바꾸게 되면 16일 때 CCR이 8이면 주기가 기존의 8보다 2배인 상황에서 DTB 50%의 파형을 만들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PWM 출력이 가능한 핀은 MCU의 여러 개의 타이머 채널 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A 0번, 1번, 2번, 3번 핀이 타이머 2의 채널 1, 타이머 2의 채널 2, 타이머 2의 채널 3, 채널 4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버저의 데이터 시트 일부입니다. 데이터 시트는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지름이 보면은 14mm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프레셔라고 하는 음압 레벨, 뒤에 레벨이 붙어서 SP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음압 레벨을 뜻합니다. 즉 소리의 크기입니다. 10cm 거리에서 4kHz의 5V의 피크-투-피크 전압을 줬을 때 최소 85dB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 레저넌트 프리퀀시는 공진 주파수입니다. 이 부품의 진동판이 가장 크게 떨리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4000Hz니까 4kHz죠. 이 부품은 4kHz의 주파수를 인가했을 때 가장 크게 떨리는, 즉 소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격 전류는 3mA이고 동작 전압은 3V부터 25V 피크-투-피크입니다. 버전은 극성이 있습니다. 테스트용 같은 회로에서는 MCU의 핀에 바로 이렇게 직결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버저 데이터 시트에도 최대 전류가 아까 3mA여서 MCU 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소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에조 버전은 커패시터와 같은 특성이 있어서 MCU 핀을 위해 트랜지스터나 FET 같은 것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이렇게 NPN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MCU에서 트랜지스터를 통해 버저를 제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에조가 아닌 마그네틱 버저 같은 경우는 코일에 의해서 역기 전력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렇게 플라이백 다이오드를 달아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피에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약간 절충안으로 트랜지스터만을 통해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로에서는 5V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3.3V로 낮춰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버저의 소리가 조금 작아질 거지만 실내에서는 충분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큐브 MX에서 PWM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 MX를 켜줬습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면 타이머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거죠. 타이머를 눌러보면 RTC라고 되어 있는 것 밑에 타이머 1, 2, 3, 4 이렇게 4개의 타이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머 1과 3, 4에 보면 이렇게 경고 문구가 되어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부분이 쳐져 있는 부분은 주의를 하라는 것 같고 빨간색은 경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빨간색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는 건데 왜 안 되냐면 이 모드를 쓰려고 할 때 어떤 다른 핀에 우리가 피닝을 해놔서 고정을 시켜놔서 이 핀을 쓸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 1이 있죠. 이 부분은 똑같이 이 모드로 쓸 때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안 된다.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전부 다 안 될 때, 노란색은 그 중에 일부만 안 될 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채널 1에 내려보면 이렇게 PWM 제너레이션 채널 1, 채널 1N이 있습니다. N은 반전 신호죠. 낫이 붙어서 N으로 보통 쓰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타이머 1의 채널 1은 PWM 제너레이션 채널 1이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채널 2도 내려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위에가. 이것도 쓸 수가 없네요. 그럼 뭐 3번을 눌러서 PWM 제너레이션 채널 3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A10번으로 할당이 됐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는 핀에 할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디세이블 해서 PA10번 핀을 데이터 시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핀아웃에 가면 좀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48핀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PA10번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쪽에 핀 이름이 나오죠. 디폴트 핀. 그러면 PA10번의 경우 PA10번을 찾아보겠습니다. PA10번은 31번 핀이고 이 핀 이름은 PA10번 그리고 기본 기능, 이제 주 기능은 포트 A의 10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얼터너티브 펑션의 디폴트로는 타이머 1의 채널 3번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큐브 MX에서 3번에 할당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쪽에 보면 리맵도 나옵니다. 부가 기능 중에 기본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 다른 레지스터를 조금 건드려서 이렇게 재할당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이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적혀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핀이 되죠. 타이머 1은 저희가 펌웨어에서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머 2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경고 표시 없이 깨끗하네요. 타이머 2의 채널 1에 PWM 제너레이션 채널 1 이거를 선택을 하면 PA15번에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핀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시그널 피닝 후에 이름을 다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타이머2 언더바 ch1 채널 1의 버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PA15번에서 PWM이 출력이 되고 그 출력 신호를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버저를 제어하는 회로를 구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LED를 할 때 저희가 LED out 1, 2, 3, 4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해놓은 게 왼쪽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에도 타이머 1의 채널 2 그리고 타이머 1의 채널 1 이런 식으로 타이머 채널 핀을 제가 할당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반으로 쓸 때는 GPIO out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것을 타이머 1의 채널 2로 바꿔서 LED의 밝기도 PWM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한 후에 키캐드로 가서 PA15번에 트랜지스터와 버저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캐드 회로도 편집기에서 버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15번에 MCU의 PA15번에 핀을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MCU에서 PA15번이 여기 있습니다. PA15번에 와이어를 연결한 후에 계층 라벨 배치로 계층 라벨을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라벨의 이름은
타이머 2에 ch1 언더바 pwm으로 해주도록 하고요. pwm이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MCU 입장에서. 그래서 출력으로 설정한 후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시켜서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루트 페이지로 가서 MCU에 할당된 계층핀을 시트 핀으로 할당을 해야 되겠죠. 시트 핀 배치를 눌러서 MCU를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계층 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선택을 해줬고요. 버저를 배치하면 되는데요. 부품 배치를 눌러주겠습니다. 버저의 심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BUZ라고 치면은 버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디바이스에 있는 버저 나오고요. 이렇게 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이 버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페이지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쯤에다 버저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심벌 배치를 눌러서 NPN 트랜지스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둘둘둘둘이었거든요. 이 둘둘둘둘 트랜지스터 많이 쓰는데 SMD 타입으로 나온 게 보통 MMBT 둘둘둘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핀들 확인해서 게이트와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저항은 바로 여기서 가져다 쓰면 되겠죠. 네, 이런 저항 하나 1608 사이즈 저항 복사해서 게이트 쪽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1608의 저항은 값이 1kΩ으로 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 와이어로 네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그 네트 라벨 배치를 통해서 버저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그리고 똑같이 라벨만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완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전원이 들어가겠죠. 전원은 3.3V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V3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로 바로 빠지죠. 이렇게 해주면 회로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제가 UART 쪽 설명을 하면서 이쪽 UART 쪽에 TXD와 RXD 쪽에 풀업을 달아주는 게 좋다라고 해놓고 안 달고 그냥 끝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직렬 저항과 더불어서 10kΩ의 풀업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하나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이쪽에 풀업으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RX, TX 두 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업이기 때문에 3.3V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풀업이 지금 이쪽에 붙어야 되는데 이쪽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 붙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놔준 후에 연결을 해주면 회로적으로 이 핀과 이 핀이 동일한 핀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 위에 풀업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 앞단 여기에 이제 풀업이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전에 못했던 것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오늘은 이렇게 버저를 붙여주고 버저를 제어하는 회로를 구성을 해주고 PWM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강의가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줄이더라도 핵심만 설명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회로를 다 완성한 후에 회로를 체크 한번 하고 PCB 편집기에서 PCB 아트웍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B를 제작하고 PCB에 올릴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이번 영상을 진행하면서
PCB를 제작을 하면서 동시에 SMT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품을 기계가 자동으로 올려서 어셈블리가 되어서 나오는 과정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SMT 공정이라고 하는 이 자동 삽입 공정은 비용이 꽤 비쌉니다. 조금 샘플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데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거 랩이었습니다.